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어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내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어른이 모든 것, 심지어 어린이들에 관한 책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세 번째 이유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가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것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책을 그 어른의 유년 시절에 바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한때 어린아이였다. 비록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이 드물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나의 헌사를 이렇게 고쳐쓰도록 하겠다. 어린 소년이었던 레옹 베르트에게. 여섯 살 때 나는 자연에서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짐승을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다. 여기에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것은 먹이를 소화하느라 6달 동안 잠을 자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밀림 속에서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색연필로 난생 처음 그림을 완성시켜 보았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내 걸작품들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니?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었다.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속을 그렸다. 이것이 나의 그림 제2호다. 어른들은 보아구렁이의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학, 역사, 산수와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한 이유다.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술을 배웠다. 세계 곳곳을 안 가본 데 없이 비행했으니 지리학이 도움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주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지식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되었다.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다. 어른들 사이에서 살았고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봐왔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진 건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보여주었다. 그가
정말로 뭔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나는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을에 모자라군요. 이렇게 대답할 뿐 별다른 흥미는 없었다. 나는 그 사람들과 보아구렁이나 원시림은 물론 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내 수준을 낮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리지 게임이니 골프, 정치나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꽤 재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난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상대도 없이 혼자 지냈다. 그러다 비행기 엔진 어딘가 고장이 난 거였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어서 나 혼자 수리를 해야 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었다. 마실 물도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나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 아이가 날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훗날 내가 그를 그린 투성화 가운데서 가장 잘 그린 것이다. 물론 실물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말이다. 나는 이 느닷없는 아이의 출현에 놀라 눈이 휘둥글레져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피로나 굶주림, 갈증이나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는 아주 천천히,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로 하듯 되풀이해서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상황에 순응하기 마련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여기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학, 역사, 산수와 문법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 조그만 녀석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시무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양 한 마리를 그려줘요. 양이라곤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주 그리던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보아 구렁이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게 아니에요. 나는 뱃속에 코끼리가 든 보아 구렁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건 아주 작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건 양이라고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네요? 뿔이 있잖아요. 나는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역시 퇴짜를 맞았다. 너무 늙었네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이제 내 인내심도 바닥이다. 고장난 엔진을 분해하려면 꽤 서둘러야 했다.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거는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나는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에겐 풀을 많이 줘야 하나요? 내가 사는 곳은요,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거기에 있는 걸로 충분할 거야. 너한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요? 보세요.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내뱉은 말들로 나는 조금씩 모든 것을 짐작해야만 했다. 이를테면 그가 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죠? 이건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지. 이건 비행기야. 내 비행기. 뭐라고요?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재밌네. 어린 왕자가 깨르르 웃어대서 나는 좀 언짢았다. 내 불행한 사고를 그가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면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로군요? 어느 별에서 온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는 내 비행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 대신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 왔다면 그렇게 멀리서 온 건 아니겠군요.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제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 봄을 보듯 들여다보며 말했다. 넌 어디에서 온 거니? 네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야? 네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 아저씨가 준 상자를 밤에는 집으로 쓸 수 있을 테니 다행이네요. 그래, 네가 좋다면 낮에 양을 메워둘 수 있도록 고삐랑 말뚝도 줄게. 메워놓는다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요. 메워놓지 않으면 양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다시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양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든 쭉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요, 모든 게 아주 작으니까요. 그러고는 조금 서글퍼졌는지 이렇게 말했다. 똑바로 앞으로만 간다고 해도 누구도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 겨우 집채만 하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놀랄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큰 별들 외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고, 어떤 것은 망원경으로도 관측하기 힘들 만큼 작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천문학자는 그런 별들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소옥성 325호 하는 식으로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옥성 B612호라고 생각한다. 1909년 터키 천문학자가 이 소옥성을 망원경으로 딱 한 번 관측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훌륭하게 증명해 보았는데, 터키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멋진 옷을 입고 그의 발견을 다시 증명했다. 이번에는 모두 그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내가 소옥성 B612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번호까지 적어둔 것은 어른들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매우 예쁜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한다. 차라리 2만 달러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낫다. 어린 왕자는 매력적이었고 웃었으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어.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들 어른들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소옥성 B612호에서 왔대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이내 수긍할 것이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를 묘사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만약 내가 그를 잊는다면 나 역시 숫자 이외의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처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다. 6살 이후로 그 어떤 그림도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잘 될지 모르겠다. 다만 최선을 다해 그려보겠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보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어쩌면 나도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른다. 나도 나이를 먹어야만 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그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바브 나무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심각한 의문이라도 생긴 듯 어린 왕자는 느닷없이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아, 잘 됐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죠?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고 코끼리 한 떼를 몰고 간다고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칠 수는 없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한때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그저 웃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까지는 작은 나무잖아요. 음, 물론. 하지만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뻔한 걸 다 묻는다는 것처럼 그것도 몰라요? 라고 대꾸했다. 나는 혼자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야만 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어린 왕자의 별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씨앗들은 땅속 깊이 잠들어 있다가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조그마한 싹을 쏙 내민다. 그것이 문화 장미처럼 좋은 식물의 싹이라면 그대로 자라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엔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나쁜 씨앗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바오밥 나무는 늦게 손을 쓰면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어 별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그 작은 별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그건요, 훈련의 문제예요.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엔 별을 정돈해주는 거죠. 바오밥 나무의 가지는 장미와 비슷하지만 조금만 더 자라면 구별이 되니까 그때 뽑아버리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지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아저씨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바오밥 나무처럼 할 일을 뒤로 미뤘다간 큰 재난이 따르거든요. 저는 어떤 게으름뱅이가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다가 내 친구들 또한 이런 위험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린 왕자가 설명하는 대로 이 그림을 그렸다. 이걸 교훈으로 삼는다면 힘든 그림을 그리는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의 서글프고 단조로운 생활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에게는 해질녘 석양을 바라보는 고요한 기쁨밖에 없었다. 나흘째 아침,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난요, 해질 무렵을 제일 좋아해요. 해가 지는 걸 같이 보러 갈래요? 하지만 우린 기다려야 돼. 기다려요? 뭘요?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었으나 곧 웃음을 터뜨렸다. 아, 난 언제나 내 집에 있는 것을 생각해서 말이에요. 그럴 수 있었다.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만약 1분 동안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프랑스는 너무 먼 곳에 있다. 그의 조그만 별에서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러놓기만 하면 언제라도 석양을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어떤 날은요,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보았어요. 사람들은 슬플 때 해지는 모습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날 너는 무척 슬펐던 거구나. 이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